다음 살펴볼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5-20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스코어만 놓고 보면 휴스턴 나쁘지 않았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 스코어가 21-0이었습니다. 사실상 가비지 타임에 나온 점수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압도적인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 전에 조금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전 러닝백 에런 존스가 나오지 못했고 네. 주전 레프트 태클 데이빗 박티아리도 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격에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포지션에서 이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휴스턴에게 좀 이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셨을 텐데 네. 뭐 로저스가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말끔히 지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로저스에게서 이 애덤스로 가는 이 패스 줄기 하나를 못 막아서 휴스턴 텍산스가 패배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에게 이 얘기를 좀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담스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에런 로저스가 저희 얘기를 듣고 좀 어라? 내가 한번 더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좀 각오를 다지고 나온 사람처럼 지난주보다 더 애덤스에게 공을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에런 로저스가 34번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16번을 다반테 아담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이 캐치가 됐죠. 그러면서 196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날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다반테 애덤스의 라우트가 살벌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만큼 컨디션이 좋은 다반테 애덤스는 어떤 선수가 와도 맞기 쉽지 않겠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은 최상급의 아담스였다라고 한다면 이 다반테 애덤스가 좋은 선수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다반테 애덤스가 한 시즌 내내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갔을 때 한 경기도 삐끗하지 않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플레이를 좀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날 경기처럼 한 시즌 내내 할 수 있다면 뭐 다른 선수들 하나도 필요 없죠. 다반테 아담스에게만 패스 던져도 돼요. 저는 이 경기 그 로저스와 아담스의 그 콤비 그리고 혹은 그 의존증을 좀 보면서 과거 그 삼성화재 배구단의 몰빵 배구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신치원 감독이 이제 삼성화재 왕조를 이끌던 시기인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빈이나 레오 같은 이제 특급 용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들에게만 거의 공을 몰아줘서 이 선수들만 사실상 득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팀 팬들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조금 뭐 재미없는 거 아니냐, 너무 용병에게 의존하는 몰빵 배구 아니냐 이런 식의. OK저축은행도 시몬 원툴 그렇죠.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 세대 그리고 삼성화재는 제 기억 속에서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게 다른 팀들이 못 막으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사실 프로인데 확률 높은 공격 해야죠. 그래서 아담스가 이 정도로 잘 통하는 날에는 뭐 아담스에게 뭐 50% 아니면 뭐 그 이상을 던져도 100% 던져도 돼요. 네. 이 정도면 진짜 100% 던져도 뭐 크게 상관없지 않나. 근데 거기다가 이날 이제 물론 이제 애덤스에게 많은 패스가 가고 다른 선수들이 적은 패스를 받긴 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패스를 이 지분을 다른 선수들이 갖고 갔습니다. 이날 말릭 테일러 그리고 제이슨 스턴버거 선수가 이제 각각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스턴버거 같은 경우는 뭐 데뷔 첫 터치다운이기도 했죠. 근데 그런 만큼 이 중요한 상황에서의 패스가 좀 분산이 되더라. 전반적으로 이제 전진하는 패스 같은 경우는 애덤스에게 몰빵을 한다면, 그러니까 레드존 근처 가서는 이 패스를 좀 분산해서 던지더라. 그런 부분이 어떤 이 지난 경기와는 달라진 느낌이지 않나. 왜냐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애덤스를 먼저 찾았던 로저스였거든요. 이날도 물론 이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다른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패스를 던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조금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래플러 감독이 혹시 한국말을 할 줄 안다면 신치원 감독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몰빵 배구를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좀 배우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농담으로 드리고 싶고 네. 그린베이는 뭐 매우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완승을 했는데 약간 오게티라고 할 만한 장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스페셜 팀에서 두 번의 장면이 나왔는데 한 번은 펀트 블락을 당하면서 텍산스에게 추격의 기회를 좀 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기 막판에 온사이드 킥 리커버리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승패를 바꿀 정도의 이제 실책이나 실수는 아니었지만 패커스가 뭐 지금 정규리그에 만족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포스트 시즌 가야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뭐 진짜 이제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이런 스페셜 팀에서의 한 번의 플레이가 이제 완전히 모멘텀을 바꾸고 승패를 이제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승리를 했지만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자말 윌리엄스 선수를 저희가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자말 윌리엄스가 이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전 이 러닝백 에런 존스 선수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주전으로 뛰었었는데 이날 자말 윌리엄스가 77 러싱 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리시빙에서도 4개의 캐치 37야드를 만들어내면서 114 토탈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런 존스가 없이 러닝백이 괜찮겠느냐 러싱 공격 괜찮겠느냐 걱정을 했었지만 자말 윌리엄스가 그 공백을 완전히 메워줬어요. 저는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과거 패커스에서 좋은 활약을 아주 잠깐이지만 해줬었던 에디 레이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햄버거만 조금 덜 먹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텍산스로 좀 넘어가 보시죠. 텍산스는 사실 이제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파이어 세일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인 경기력이 최악이고 그리고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수비 쪽 문제를 좀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댈러스가 NFL 역대 최악의 수비팀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고 있다면 텍산스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텍산스 프랜차이즈 역사상에서는 가장 안 좋은 지금 수비팀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요 기록들 좀 살펴보면 이번 경기 전까지 경기당 30점이 넘게 실점을 했고 토탈 야드도 400야드 이상, 러싱 야드도 거의 180야드 가까이 허용을 했거든요. 예. 이런 수비로는 뭐 시즌을 끌고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날도 이제 평균보다 더 많은 실점을 허용했죠. 35실점을 허용했고 물론 야디지는 평균보다 좀 작았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수비가 너무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디션 왓슨 선수도 이날 전반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후반에 추격하는 흐름까지는 만들어냈지만 뭐 전반에 워낙 벌어졌던 경기였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왓슨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텍산스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이 쿼터 막판이었나요? 그러니까 왓슨이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무릎을 좀 잡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좀 큰 부상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최악의 공격진인데 여기서 디션 왓슨까지 만약에 이탈한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소년 가장이잖아요. 멱살 캐리를 하고 있는 디션 왓슨이기 때문에 정말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JJ 왓 선수도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정말 최악이다라는 걸 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할 만큼 본인도 굉장히 좀 이 다운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에도 패커스의 득점 후에 항상 JJ 와트의 그 실망스러운 표정을 좌절하는 표정.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트가 좀 화를 내는 그런 단계를 이미 넘어서 약간 체념을 한 듯한 좀 표정들이 보였거든요. 해탈의 경지.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네. 뭐 물론 와트도 이제 좀 힘이 빠진 것도 있지만 팀 전체가 이제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뭐 자신의 힘으로 좀 어쩔 수 없는 좀 한계를 느낀 그런 표정들이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뭐 휴스턴의 부진이 뭐 단기간에 이제 극복이 될 것 같진 않고 뭐 워낙 초반에 이제 좋지 않은 스케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7경기를 결국 1승 6패로 이제 마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독 겸 단장을 내보내는 또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잘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위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전 감독이자 단장이었던 이 빌 오브라이언이 쌓아놓은 똥이 워낙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한 주 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37대 34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양 팀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맞대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 출신 네. 그리고 NFL 드래프트 전체 1픽 출신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37대 34 승리를 가져갔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35대 30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경기 모두 상당히 많은 득점이 나왔어요. 양 팀이 수비보다는 이렇게 공격 쪽에 조금 더 재능과 장점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제 만났을 때 좀 난타전이 벌어지는 것 같고 사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주전 러닝백이었던 닉첩 그리고 조 믹슨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뭐 패싱 공격에 조금 더 의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사실 브라운스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이 벵갈스가 추격하는 흐름이었다면 이날 경기는 정말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점수가 정말 많이 났는데 네. 1쿼터 막판에 브라운스가 필드골을 성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뭐 닐다운하는 이제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라이브에서 최소 필드골 이상의 득점이 났습니다. 예. 이 양 팀 모두 수비보다는 공격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브라운스 얘기를 먼저 하면 브라운스의 막판 집중력이 굉장히 좀 뛰어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반에 4번의 드라이브를 가져갔는데 모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네. 뭐 이게 28득점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했고 베이커 메이필드 얘기를 해야겠죠. 예. 뭐 최근에 갈비뼈 부상을 입으면서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부진했고 뭐 이번 경기도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을 뿐 아니라 이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상대가 벵갈스였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 뭐 5개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끝나고 난 인터뷰에서 또 정말 재미난 장면이 있었죠. 베이커 메이필드 다운 인터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이후에 좀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 다음 경기에서 이렇게 바운스백 할 수 있었냐. 네. 그러니까 베이커 메이필드가 뭐 내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나? 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뭐 거의 전국의 모든 미디어가 너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렇게 한 번 더 찝어주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굳이 또 찝어줬어요. 네. 메이필드가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정말 이제 뭐 메이필드 다운 이제 스웩이 있고 뭐 쿨한 답변인데 네. 이게 어쨌든 5개 터치다운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멋있습니다. 네. 5개 인터셉션 던지고 이런 얘기했으면 혼나야죠. 역시 인터뷰 스킬을 보면 스타 기질이 있는 선수인 것은 확실한 것 분명하죠. 같아요. 네. 이 특유의 스웩을 보여줬었던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인데 베이커 메이필드가 중요한 하나의 타겟을 잃게 됐습니다. 오델 베컴 주니어 선수가 이제 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최근에 오델 베컴 주니어가 팀 플레이에 눈을 좀 떴다. 저희가 그렇게 좀 칭찬을 했었던 바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브라운스 공격력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날 이제 오스틴 후퍼 선수도 나오지 않으면서 뭐 중요한 피스가 2개 빠지게 된 브라운스인데 뭐 그럼에도 뭐 일단 랜드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자비스 랜드리는 이제 상수로 자기 몫을 해줘야 되는 선수고 뭐 좀 숨은 영웅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히긴스 얘기해야겠죠. 네. 라시아드 히긴스, 그러니까 벵갈스의 T 히긴스와는 다른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데뷔 첫 100 플러스 리시빙 야드 경기를 해줬어요. 이 선수는 이제 16년 5라운드 출신의 선수고 뭐 그동안의 커리어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노반 피플스 존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도노반 피플스 존스가
경기 마지막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브라운스였어요. 이 선수가 6라운드 신인인데 뭐 저는 일단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네. 이 피플스 존스. 이 피플스라는 단어가 제가 약간 그 덜하게 그 마지막 피니시 기술을 피플스 엘보우? 네, 그걸 좀 인상적으로 봐서 그런지 네. 뭐 레슬링 얘기 잠깐만 하면 저는 항상 그 어린 마음에 뭐 TV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덜하게 피니시가 결국 그 엘보우 공격이잖아요. 엘보우 네. 드랍인가요? 근데 뭐, 피플스 엘보우. 네, 이제 기술명은 피플스 엘보우인데 그렇죠. 예. 뭐 실제 이제 넘어지면서 네. 이렇게 엘보우로 네. 찍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엘보우 드랍을 할 때는 상대가 큰 타격을 받지를 않는데 네. 덜하기 사전에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고 이게 나의 궁극기다라는 걸 이제 선언하고 한 뒤에는 상대가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기운이 담겼으니까. 그게- 영원히 담긴 네. 엘보우잖아요. 그때부터 이 피플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감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골드버그의 스피어가 저 개인 최애 피니시 무브였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딱 쳐다보고 있다가 기술명도 없어요. 그냥 스피어. 저는 약간 그런 뭔가 좀 날것의 어떤 기술이 좀 더 좋았는데 어쨌든 피플스 존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애착이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그 하위 라운드에서 뽑혔던 루키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인 거잖아요. 이런 변수가 지금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고 있는 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오델 베컴 주니어 같은 넘버원 옵션이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조금씩 팀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이 좋은 기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플랜 A가 어그러졌을 때 항상 무너지는 것이 이제 브라운스의 그동안의 과거였는데 네. 이렇게 피플스 존스 같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해준다. 이게 이제 브라운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일 것 같고 네. 이 피플스 존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드래프트 리뷰 당시에도 나름 좀 하위 라운드긴 하지만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워낙 5스타 유망주일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미시건 대학에 진학해서 뭐 어떤 팀의 스킴에 좀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생각보다 성장세가 멈추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NFL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하위 라운드에 뽑히고 말았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피지컬, 그러니까 키도 굉장히 크고 점프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이제 프로에 와서 좋은 코치를 만나서 터트릴 수 있다면 이제 뭐 스틸픽일 수 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번 경기 활약만으로도 뭐 충분히 밥값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벵갈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에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었던 경기를 이제 내줬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다 이겼던 경기를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벵갈스의 이런 아차상 같은 경기들이 많잖아요. 예. 한 끗 차이로 이제 계속 지고 있는데 지난 시즌 애리조나와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1번 픽으로 쿼터백을 뽑아서 이제 팀을 리빌딩 한다는 점. 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들을 펼치지만 이것이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이런 두 가지의 공통점에서 지난 시즌 애리조나가 좀 생각이 나는데 버로가 뭐 이번 시즌은 뭐 플레이오프는 좀 어렵겠지만 좀 경험을 쌓고 이제 주변 선수들이 좀 더 갖춰진다면 네. 지금 올해 애리조나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시내티도 좀 그런 식으로 이 프랜차이즈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조버로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400 플러스 야드와 함께 3개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통산 첫 400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버로 선수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일단 뭐 향후 3주간 바이위크가 섞여 있긴 하지만 스케줄이 만만치 않습니다. 타이탄스와 경기가 있고요. 스틸러스와도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 두 경기 모두 벵갈스에게는 좀 힘겨운 경기죠. 네. 그래서 벵갈스도 뭐 승리를 가져가야겠다 뭐 이런 이제 부담감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벵갈스가 이번 시즌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볼티모어라는 강팀을 만나서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완패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레이번스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타이탄스 그리고 스틸러스를 상대로 뭐 경기에 지더라도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붙을 수 있느냐, 얼마나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느냐, 이런 자신들의 능력을 좀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버로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가혹한 그런 시험 무대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33대6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경기 내적으로 굳이 할 얘기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뭐 나이너스가 좋은 폼을 되찾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패트리어츠가 워낙 지금 좀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팀의 최근 모멘텀이 이제 서로 만나다 보니까 나이너스가 뭐 큰 점수차 그리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제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한 4승 12패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불행하게도 현실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공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캠 뉴튼 선수가 뭐 시즌 초반에 반짝하긴 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초반에 잘 풀렸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 캠 뉴튼의 러싱 공격들이 이제는 좀 상대 팀에게도 파기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캠 뉴튼의 기록을 살펴보면 15번의 패스 시도에 단 9번의 성공 예. 그리고 터치다운 패스 없이 3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뭐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았던 경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끝에 4쿼터에는 이제 뭐 벤치로 물러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제러스 티덤 네. 선수가 나왔죠. 뉴튼은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진한 경기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과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뉴튼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 확진과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뭐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고 뭐 좀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좀 사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의 경기력이 이렇게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캠 뉴튼 선수가 이 어깨 부상을 당한 이후에 어쨌든 어깨는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뛰는 부분이 사실 이제 포착이 되지 않아서 상대 팀들이 러싱에서 막기가 어려웠었지 패싱은 올 시즌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러싱도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싱도 어느 정도는 원활하지 않고 패싱도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리시버진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줄리언 에들먼 선수가 뭐 지난 시즌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기사가 떴는데 무릎 쪽이 올 시즌 내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뭐 수술해서 복귀해서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름만 얘기해도 화가 나는 와이드 리시버가 하나 있죠. 은킬 해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2019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이었어요. 사실 에델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애틀과의 시즌 초 경기에서 뭐 커리어 최다 리시빙 야드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뉴튼과 좋은 호흡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쩐 일인지 이제 거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이런 좀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즌 좀 드랍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은키레리 같은 경우는 DK 메칼프가 사실 이 드래프트 2라운드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DK 메칼프가 뉴잉글랜드에 있었다면 뭐 혹시 조금 이제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페이트리어츠의 톰 브레이디 선수가 있을 때니까 음. 그 드래프트에서는 어쨌든 꾸준하게 오라인이 안 좋았잖아요. 근본을 좀 더 챙겼어야 됐지 않나. 예. 그게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죠. 예. 그런데 뭐 태클이라든지 엣지라든지. 뭐 메칼프도 못 뽑았고 오라인 보강도 못 하고 이제 뭐 어중간한 지금 은킬 해리를 데리고 있게 됐으니까 어중간하지도 않아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미스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조금씩 그 왕조의 균열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리시버진이 없는 상황에서 캠 뉴튼 선수도 본인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4쿼터에 뉴튼 대신 나온 제러드 스티덤도 뭐 크게 인상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많은 언론이 좀 궁금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음 경기에서 뉴튼이 선발이냐 스티덤이 선발이냐. 근데 일단은 벨리책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뭐 우리의 선발 쿼터백은 여전히 캠 뉴튼이다. 그렇게 일단 신뢰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뉴튼이 다음 경기 그 벨리책 감독의 믿음에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일단 우리의 쿼터백은 캠 뉴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 자체가 캠 뉴튼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당연한 거니까 뭐 기자가 질문할 일도 없고 벨리책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일도 없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그런 얘기와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리시버진이 처참한 것 외에도 지금 뭐 제임스 화이트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어쨌든 지금 이제 수술하고 이 회복 중이신데 심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백필드에서 뛰어줘야 되는 소니 미셸 선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맞아요. 뭐 그러면서 도저히 그 경기를 풀어줄 플레이메이커가 보이지 않는 패트리어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난 시즌에 얘기했던 시카고 베어스의 모습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나. 아무리 수비가 강력하고 잘해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수비라고 본다면 수비가 좋아도 공격이 제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올 시즌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27점 차 홈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벨리책 감독 시대에서 패트리어츠의 그 홈 경기 패배 중에 가장 큰 점수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굴욕적인 경기였고 벨리책 감독도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뭐 아웃코치, 아웃플레이드, just out everything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네. 이제 완패를 좀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뼈 아팠던 게 상대 쿼터백이 이 원래 이제 벨리책 감독이 그렇죠. 데리고 있고 싶어 했던 이 지미 가로폴로고 어쨌든 이 그때부터 톰 브레이디와의 좀 불화가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이 이별은 좀 예정된 수순이지 않았나. 이게 톰 브레이디 선수와의 이별이 좀 예정된 수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계속 좀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츠 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브레이디와 뭐 언젠가 이렇게 이별을 할 거였으면 네. 가로폴로를 끝까지 좀 데리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큰 아쉬움은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브레이디 선수가 있어서 우승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쉬움은 아닌데 브레이디와의 불화를 좀 알리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지언정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촉발되지도 않았던 어떤 잠재적인 어떤 성격이었다면 가로폴로 선수의 트레이드 건을 이제 통해서 이게 불화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가 템파베이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또 하나의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던 그 슈퍼볼 50일 네. 그 칼 셰넌이 빌 벨리책에게 이제 완전히 뭐 대역전패를 당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경기인데
그 이후에 카일 셰넌과 빌 벨리책이 처음으로 만난 경기이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셰넌이 그 경기 이후에 이제 나이너스의 감독으로 이제 옮겨갔고 그 동안에 이제 패트리어츠와는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4년이 지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셰넌 감독이 뭐 아주 통쾌한 복수극을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멤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시즌 시작 전에도 이제 나이너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이렇게까지 큰 점수 차가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지만 뭐 현재 경기력이라면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뉴욕 제츠의 공격팀과 비교를 해도 전혀 뭐 크게 나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페이트리어츠의 공격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제츠보다도 아래가 아닌가 싶긴 해요. 공격력만으로 봐서 과연 패트리어츠가 우위냐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네. 뭐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뭐 나이너스의 이번 경기 수훈갑을 몇 명 꼽아보자면 뭐 러닝백 제프 윌슨 주니어, 네. 그다음에 신인 리시버 브랜든 아이육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제프 윌슨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커리어 하이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좀 부상이 있으면서 이제 실려 나갔어요. 그러면서 IR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좀 당분간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어쨌든 초반에 저희가 나이너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즌 출발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최근의 흐름은 좀 바운스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즌 후반까지 흐름이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향후 스케줄이 그렇게 편한 스케줄은 아니에요. 저희가 나이너스의 시즌 중반 스케줄이 굉장히 터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램스와 패트리어츠를 잘 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향후 3주간이 진짜 엑기스예요. 아, 그렇죠. 시애틀, 그린베이, 뉴올리언스 3연전입니다. 그래서 나이너스가 여기서 혹시 2승 1패 정도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럼 베스트죠. 그러면 이제 나이너스가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이제 다시 한번 NFC 웨스트에서 뭐 지구 우승의 경쟁자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경기 내적인 얘기는 저희가 다 한 것 같은데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제 조지 키틀이 만든 내셔널 타이트엔드 데이였어요. 이 내셔널 타이트엔드 데이의 어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2018 시즌 경기 중에 그 가로폴로와 조지 키틀이 좀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말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타이트엔드 포지션이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블로킹, 리시빙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사실 뭔가 하나의 특장점이 잘 보이지 않는 포지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려져 있었던 자리였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지 키틀이나 트래비스 켈시처럼 리시버 못지않게 리시빙 능력이 좋고 또 오펜시브 라인 못지않게 블로킹이 좋은 이제 이런 타이트엔드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좀 방점을 찍은 것이 이 내셔널 타이트엔드 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조지 키틀 선수는 이렇다 할 활약을 이날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조지 키틀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이제 조금 뭐 부진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키틀이나 켈시 모두 뭐 대형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타이트엔드도 이제 잘하기만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제 그런 뭐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패트리어츠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